이제 대책이 발표가 됐고요. 오늘부로 이제 발효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상당히, 전문가들이 많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두루두루 그냥 강한 정책들이 많이 포함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단기간으로 보자면, 단기적으로는 상당히 주택시장에, 특히 재개발, 재건축 시장에는 찬바람이 불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특히 서울 수도권보다는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공급 물량 부족으로 인해서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아서 가격이 상승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었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 정책에서는 사실 공급을 늘려주는 정책은 사실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전혀. 따라서 향후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이러한 부분들이, 재건축이 중단되거나 이런 물량이 이제 공급이 안 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물량 부족으로 인해서,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향후에 오히려, 집값이 상승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하는 분들이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뭐 자료를 보시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대책 추진 목표를 보게 되면요,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은 일단은 주택은 1주택만 소유해라, 이런 강조점이 들어가 있고요. 다주택자들은 일단은 불이익을 주겠다, 이런 부분이 되어 있고요. 다주택자 중에 불이익을 당하기 싫으면 임대주택을 해라,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러한 것들, 그리고 이제 실수요자에게 있어서는 이런 강화된 부분에서 좀 예외를 둔다든지 조금 완화해 준다든지, 또 청약제도에 있어서 조금 가점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좀 완화하는 부분이 들어갔고요. 그렇지만 이제 그러한 부분보다는 오히려 규제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번 포커스가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실 예전에 이제 정부에서는 주로 강남 3구 위주로 해서 재건축 시장을 주로 잡겠다, 이런 목표가 많았었는데요. 이번에는 재개발 시장까지 물려 들어가 있어요, 같이. 그래서 뭐 정부에서 말하는 풍선 효과를 사전에 막겠다, 재건축을 막게 되면 재개발 시장으로 또 가기 때문에 사전에 막겠다, 이런 좀 의도가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다주택자에 있어서는 양도세 강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임대주택으로 전환을 하든지 아니면은 매도를 통해서 이제 신축주택이 아니라 재구주택이 나오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공급을 좀 늘려보겠다는 그런 정부의 의지가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전체적으로 금융 규제가 좀 더 강화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LTV나 DTI를 강화함으로써 이제는 자기 자본이 없이 보통 투기를 할 때 뭐 투자라고 볼 수도 있고 투기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보통 대출을 다 끼고 하니까 이런 대출 규제를 통해서 함부로 이제 자기 집 외에, 주택 하나 외에 여러 채를 사기가 힘들게 만들겠다,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요, 보통 이제 예전에 6.18 대책까지 해서 조정 대상 지역을 이제 강화를 했었습니다. 뭐 성남이라든지 뭐 광명 이런 데가 이제 뭐 광명이 이제 추가로 뭐 6.18에 들어갔었고요. 이렇게 됐었는데, 이거보다 이제 좀 더 강화한 게 투기과열지구죠. 투기과열지구는 이게 국토부 장관이 이제 주도해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투기지역은 사실은 물론 국토부 장관이 요청을 하지만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거를 지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권자는 좀 다르다. 그래서 투기지역은 보시면은, 투기지역의 이제 내용을 이제 뒤에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보시면은, 규제되는 내용들이 보게 되면 금융이라든지, 뭐 세금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집중이 되어 있고요. 투기과열 쪽은 주택법에 따라서 이제 국토부 장관이, 하다 보니까, 뭐 주택 관련해서 분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규제가 들어간다 볼 수가 있겠어요. 따라서 이제 투기지역 같은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나 거의 비슷하지만,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하나,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살 수 있는 게 딱 세대당 한 채로 제한된다, 이것만 강조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뒤에 좀 더 자세히 살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요번에 이제 전국적으로 요번 대책을 통해서 어떻게 달라지냐, 이게 볼 수가 있겠는데, 논란이 많았던 것이죠. 이게 재건축 초과기후 환수제가 유예가 되냐, 아니면은 부활이 되냐, 이게 굉장히 논란이 있었는데, 못을 박았어요. 내년에 1월부터 그냥, 부활이 합니다. 이게 유예가 되지 않고요. 바로 그냥 시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상당히 논란거리가 앞으로도 계속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그리고 이제, 재개발 같은 경우에 뭐 의무 공급 비율도 뭐 임대주택 비율도 늘리겠다, 뭐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갔고요. 또 하나 이제 특이한 점은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해서 뭐 재건축 막고 재개발로 막게 되면 또 오피스텔로 갈까봐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규제가 좀 들어가요. 그래서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도
조정구역 안에, 조정대상 지역 안에 포함이 되게 되면, 이제, 되겠죠. 인터넷으로 청약을 하게 되겠고요. 또 이제, 전매 제한, 등기시까지 가는 거, 이렇게 강화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특별사법경찰제를 도입해서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을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가 되겠습니다. 일단 먼저 이제 좀 더 살펴보게 되면 조정대상 지역입니다. 앞서 제가 조정대상 지역, 투기과열지구, 그 다음에 이제, 투기지역,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가장 이제 그 중에 포괄적인 게 조정대상 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투기과열지구, 지역, 그 다음에 투기지구, 이렇게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정대상 지역에서는 이번에 보게 되면 세제상으로 보게 되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일단 포함이 됩니다. 무조건 이제 조정대상 지역 이상으로 투기과열지구나, 그 다음에, 투기지구나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투기지역이나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무조건 양도세,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가 된다.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배제하겠다. 이런 부분이 되겠고요. 또 이제 1세대 1주택 양도세 조건이 2년 보유해서 이제 2년 고주로 바뀐다. 이 부분이 강화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분양권 같은 경우에 또 보게 되면, 1년 내에, 2년 내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6%부터 40%, 이렇게 이제 단기 매매 중과세 했다가 일반 과세로 이제 바뀌었었는데요. 무조건 이제 이게 50%로 중과세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약 1순위, 청약 같은 경우에는 청약 1순위 자격 요건이, 현재 이제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1년, 현재가 아니죠. 기존에 있겠죠. 이제 1년, 청약통장에 가입하게 되면 1순위가 됐었는데 이제는 2년 가입 요건으로 이제 강화되는 거죠. 그리고 24회 납입이라든지 좀 강화된다 이렇게 되는 거가 되겠고요. 또 이제 실수요자를 위해서 물론 하는 것도 있겠지만 가점제로 확대하겠다 이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기과열지구 같은 경우에 가점제로 확대해서 이제 85제곱미터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100%를 가점제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강화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혀 제한이 없었거든요. 근데 요번에는 전매 제한이 오피스텔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무조건 분양을 받게 되면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도 지역 거주자 우선 분양을 청약을 할 수 있게 하겠다.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투기 과열 지구입니다.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은 당연히 들어가요. 이거는 투기 과열 지구가 되게 되면.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금융 규제가 나오게 됩니다. 예전에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이제 바뀌었던 게 6.19 대책에서 바뀌었던 게 예전에 70에서 60이었던 게 60, 50으로 이제 바뀌었었는데 LTV랑 DTI가요. 이게 일괄적으로 LTV, DTI가 40%로 강화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예전에 10억짜리 집을 산다고 했을 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LTV 같은 기준으로 보자면 6억이 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4억까지밖에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사기는 굉장히 힘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이제 투기과열지구에 해당이 됐다 이렇게 되게 되면 대출을 받아서 샀을 때 대출을 받아서 이미 주택을 한 채를 가지고 있다고 봤을 때 다른 주택을 샀다. 이 경우에는 LTV나 DTI가 30%로 더 강화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만 조합원 분양권에서 입주권이죠. 입주권에 대해서 좀 제한이 있었는데 요번에는 재개발 조합원 분양권도 제한이 들어간 거가 이제 차이가 나게 되겠습니다. 요 이제 재개발 조합원 분양권이 전매 제한이 들어가는 거는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재건축 같은 경우에 조합원 분양권 양도가 안 되는 거는 이게 저희가 되겠죠. 조합설비 인가 이후에 된 것부터 이제 된다는 거를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자금 조달 계획을 의무화했다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3억 원 초과했을 경우에 주택 가격이 그래서 3억 원 초과된 주택을 만약에 매입을 한다 그러면은 자금 조달 계획을 써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번거롭고 또 매수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심리적으로 부담을 가질 만한 이런 사항이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투기 지역인데요. 투기 지역은 당연히 다 총괄적으로 들어가는 거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택담보대출을 세대당 한 건으로 아예 제한을 해놨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서 투기 지역에서는 대출을 받아 주택을 살 수 있는 게 한 채밖에 안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 요번에 들어간 걸 보게 되면 양도세 가산이 보게 되면 2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기본 세율에다가 10%가 얹어지고요. 3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20%가 얹어지기 때문에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양도세 부담이 있고요.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히 공제가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세금이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1세대 1주택 양도세 같은 경우에도 2년 고주로 바뀌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분양권 같은 경우에도 무조건 양도세 50% 세율로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재개발, 재건축 부분은 아예 타겟으로 잡아서 그냥 조합원 분양권은 무조건 이제 전매를 못하게 묶어놨고요. 또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양도 자체가 불가하게 해놨고요.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이제 거래 시 자금 조달 계획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투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택 담보 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살 수 있는 게 세대당 한 건으로 예전에는 대출을 받을 인당 한 사람당 한 건이었는데 세대당 한 건으로 굉장히 강화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제가 요약을 드렸고요. 네, 몇 가지 이제 요약을 해서 다시금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